일단 녹화를 하면서 조금씩 해보도록 합시다. 안 들어온 친구들은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일단 다들 앞에 있나? 갑자기 이렇게 뜬금없이 이렇게 한 거는 아는 사람들도 있고 뭐 모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뭐 있는 그대로 말을 해주는 게 맞겠지. 지금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있는 그대로 말을 하자면 이상고등학교 1학년에 확진자가 떴어요. 근데 하필 그 친구가 우리 학원을 다녀요. 그 친구는 지난주 토요일, 이번 주 수요일에 학원에 방문을 했었고, 이번 주 수요일에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이죠, 오늘. 금요일. 오늘 그 친구가 확진자라고 학원에 연락이 와가지고, 정확하게는 확진자랑 밀접한 접촉자였는데 확진자로 아까 저녁에 연락이 왔어요. 그러는 바람에 지금 학원을 어떻게 되나 나도 이제 여기를 도망을 가야 되나 싶은데 막상 도망을 가도 내가 막 혹시라도 감염이 되었으면 내가 감염체인 채로 돌아다니니까 근데 그거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애들은 오지 말라고 하고 지금 학원을 지키고는 있는데 모르겠어 어떻게 될지. 일단 오늘 보건소에서 새벽에 와서 건물을 싹 다 방역한다고 하고 지금 밀접 접촉자들은 전부 다 검진을 해서 그리고 선생님도 포함해가지고 내일 검진을 받아서 원장님하고 지금 그 친구는 선생님반 학생은 아니야 참고로 원장님반 수업인데 원장님하고 뭐 나도 뭐 그 친구 얼굴도 잘 모르기는 한다만 같은 학원에 있으니까 나랑 해가지고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좀 검진을 좀 받고 음성인 게 확인이 되면 학원을 정상화를 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조금 정상 수업을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대신에 근데 여러분도 알지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면 효율도 떨어지는데 사실 뭐 개념적인 내용은 다 하기는 했어. 근데 화학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아직 올리지는 않고 여러분들 이제 40분에 들어오는 거 알기 때문에 마음이 급해갖고 막 말도 엄청 씹기는 씹었는데 일단은 지금 마더텅 그 아까 올려준 거에 대해서 좀 풀이 영상을 차근차근 좀 해가지고 좀 올리려고 좀 찍어는 놨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여러분들 왔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즉석에서 들으면 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 녹화된 것도 다시 이제 또 올라가고 할 테니까 그거 유튜브에 들어가면 재생 목록 어딘 보면 있는 거 알아요? 유튜브에 보면 잠시만 유튜브 아이씨 즐겨찾기를 안 해놨더니 여러분 유튜브 들어오셔서 뭐 RNC 계정 보신 분은 알겠지만 화면을 제 컴퓨터 화면을 띄울게요. 여기 보면 여기 이제 RNC 계정 딱 들어오면 중탄 RNC 학원 계정 들어오면 재생 목록이 있어요. 여기서 동영상 들어가서 찾으면 찾기 겁나 힘들다고 뭐 잡다하게 말아가지고 재생 목록 딱 누르면 선생님이 내 거 화학이랑 물리는 재생 리스트를 따로 만들어 놨거든요. 네. 목록이 있으니까 여기 목록에서 하면 돼요. 근데 아직 이번 거는 하나도 올린 게 없어요. 아이고. 올려가지고 재생 목록에다가 추가를 해놓을 테니까 오늘 영상 그리고 방금 전에 선생님이 혼자 찍은 영상 그런 것들이 추가가 될 테니까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그걸 하려면 주로 내 생각에는 한 주말 동안은 학원에서 지금 고등반에도 수업을 전혀 안 할 거거든요. 전혀 안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찍어가지고 일단 시험이 다가오니까 그 틈새 킬러 문항이나 좀 응용 문항 같은 걸 찍어서 올리면 그 영상 보면서 공부를 하고 프린터 없는 친구들은 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선생님이 카톡방에다가 그 마더텅 4단원 문제 올려놨잖아요. 그거 다운받아가지고 좀 풀어보시고 하시면 돼요. 혹시 공부한 것 중에 질문 있는 사람? 질문 있으면 질문 받아주고 시작합니다.
첨삭을 라이브로 해보려고 해보니까 좀 니들이 질문을 안 하더라고. 그래도 하세요. 홍면아, 네. 질문 없어? 아, 질문거리 아직은 딱히. 그나마 다행인 게 네. 니들 왜 그래? 병정국에 학교 안 간다며. 네? 아, 다음 주 수요일까지 다니고 이제 응. 안 다니. 3주 동안 학교 안 간다면서요. 예, 예, 예. 그럼 좋은 학교가 있나? 나 병정고는 나중에 와가지고 공부하면 되니까 괜찮은데 병정고 아닌 친구들이 좀 공부할 시간이 부족할까봐 걱정인데 새벽에 와서 방역하고 하면 주말 지나면 정상할 것 같거든요. 일단 제일 관건은 그 친구가 확진자가 왔다 가기는 했는데 마스크는 계속 쓰고 있었고 그리고 1학년이었고 원장님 반 수업이었고 친구도 없고 그래서 다른 그건 없는데 문제는 원장님이 그 친구 앞에 가서 첨삭을 해줬다는 거죠. 그래갖고 내일 원장님이 검사를 나도 확인을 할 건데 원장님이 나는 어차피 그 친구 얼굴도 안 봤어. 그래서 뭐 혹시나 해서 만든 거지. 원장님이 혹시라도 확진자 뜨면 학원 이제 뭐 난리가 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주말 방역하고 주말 지나서 뭐 특별하게 확진자 추가됐다는 얘기 없으면 정상으로 수업을 할 수 있을 테니 막상 쉬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자, 질문 지난 질문 없니? 저번에도 보니까 숙제를 하는 동 마는 동 하던데 주영아 질문 없니? 뭐든 좋아요 뭐든 혹시 질문을 지금 갑자기 하기가 조금 힘들면 있잖아 문제를 찍어 문제를 찍든지 아니면은 카톡에다가 뭐뭐뭐뭐 궁금해요 해갖고 또 올려 그럼 내가 거기 올라와있던 문제를 하나하나 답을 해주는 게 아니고 뭐 몇 개 올라오면은 뭐 하나밖에 안 올라오면 하나라도 해줘야지. 그거 해가지고 몇 월 며칠 문제에 대한 풀이 해가지고 올릴게요. 그 질문으로 들어온 거는 선생님이 혼자 수업하는 거랑 달라가지고 천천히 해줄 테니까 혹시 수업 시간에 못 알아들은 거 있으면 그런 거 얘기해. 오늘은 늦게까지는 안 할 거야. 온라인으로 계속 문제 풀고 있으면 니들 별로 열심히도 안 하고 졸 거기 때문에 이거 조금만 하고 앞에 찍은 거랑 지금 녹화하는 거랑 올려놓으면 그거 나중에 문제 좀 풀어보고 그리고 좀 보세요. 바짝 해서 한 9시 반 정도, 9시 40분 정도 끝낼 테니까 자, 마더톡 올려놨는데 그거 한번 풀 수 있으면 보고 없으면 없는 대로 노트 펴놓고 보세요. 이거는 아까 전에 내가 풀어봐. 오랜만에 문제 풀면서 AI 하려니까 엄청 씹어가지고 좀 어버버 됐는데 어버버 된 거 다 수습은 해놨으니까 보시고 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어려운 문제를 좀 풀었는데 같은 유형을 이어서 하면 앞에 조금 동영상을 보고 오는 게 나을 테니까 요거는 일단 여기 정도에서 킵해두고요. 조금 다른 내용들을 보도록 할게요. 너무 많아 문제가. 와 이거 언제 나오냐? 조금 해서 올리기는 했는데. 자, 여기 보면 산화는 지난번에 산화수 하는 거 해줬지? 해줬지? 안 해줬어? 산화수 했잖아요. 산화수 그거 하는 거 조금 봅시다. 하우야, 마이크 킨 거 아니야? 누군가 마이크 켰는데? 산화수 우리 했잖아, 그치? 산화수, 산화환원 반응 복습 겸 해서 요거 유형들 뭐 있는지 조금 봅시다. 자, 이번에 기출문제고, 보면 아시다시피 여기 번호가 낮아요. 3년기 중화반응 문제 같은 거는 번호가 이래. 20번. 보기만 해도 짧아가지고 18번, 19번, 20번 다 이래. 근데 이번 시험 보면 이게 들어간단 말이지. 그래도 여기 산화환원은 많이 어렵진 않으니까 내용 정리 겸 해서 한번 봅시다. 3번이니까 어렵지는 않습니다. 산화수는 실전으로 지난번에 그 설명해 주는 거 잘 들었다면 그 다음번에 어떻게 하냐면 수소, 산소를 중심으로 정합니다. 대신 예외는 없는지 조심해 가면서 정해야 되죠. 자,
황화수소가 노른자에 있던 철과 반응하여 초록색 황화 철이 된다라고 돼 있는데 황화수소, 산화수 한번 정해볼까요? 황화수소면 H2S야. H는 별일 없으면 산화수 플러스 1이라 그랬죠. 그러면 황해산화수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 보니까 노른자에는 철 이온이 들어있나 봐. Fe2 플러스는 산화수가 플러스 2죠. 이온들은 산화수가 전하량하고 같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초록색이 황화철이 된대. FeS가 됩니다. 라고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거는 산화수 도대체 어떻게 정하지? 산화수는 1순위가 기억나요? 리튬, 나트륨, 칼륨,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붕소, 알루미늄 이런 것들은 고정으로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을 갖고 플로리는 마이너스 1을 갖습니다. 지난번에 수업했던 내용이에요. 기억 안 나면 다시 설명해달라 해. 2순위는 이제 수소랑 산소, 수소는 플러스 1, 산소는 마이너스 2. 웬만하면 얘네들. 근데 예외가 있으니까 OF2, H2O2, NaH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러죠. 그리고 3순위가 있어요. 3순위. 산소가 물질 안에 없거나 산소나 플로린이 없을 때는 Cl, Br, I 같은 할로젠은 마이너스 1을 선호하고요. 그리고 황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낯설긴 한데 이걸 이용하는 거야. FeS 같은 경우에는 산소도 없고 수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플로린도 없으니까 황을 마이너스 2로 정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황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니까 철의 산화수는 플러스 2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산화수가 S는 그대로 철도 그대로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거는 산화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단원에서 일부러 산화수 변화가 없는 경우도 섞어 나와요. 그러니까 기역에서 니은으로 될 때 산화수는 일정하다가 맞는 거죠. 이거는 아황산수소 나트륨. 와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인다. 아황산수소 나트륨 NaHSO3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산화수 어떻게 정하냐? 1순위 녀석들 있죠? 나트륨 플러스 1 정하고 수소랑 산소랑 플러스 1, 마이너스 2 정하고 나면 이 녀석 산화수는 자동으로 나오죠. 얼마야?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얘가 2자리가 세니까 6이니까 플러스 2에 마이너스 6이니까 얘는 플러스 4가 돼야 됩니다. 4. 황의 산화수는 플러스 4. 그리고 황산수소 나트륨은 NaHCO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나트륨 플러스 1, 수소 플러스 2, 산소 마이너스 2 해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여기 산소가 3개고 여기는 산소가 4개다 보니까 산화수가 좀 다르게 나와요. 이 녀석의 산화수는 플러스 6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 아황산수소 나트륨에서의 산화수는 플러스 4였다가 여기서는 플러스 6이 됐으니까 산화수가 바뀌었죠. 근데 여기서 S의 산화수가 가장 큰 것은 리을이다 그랬는데 아까 전에 보니까 리을에서는 플러스 6, 아황산수소 나트륨에서는 플러스 4, 여기는 마이너스 2니까 이건 맞죠. 자, 나에서 디귿은 환원제다라고 되는데 아황산수소 나트륨이 황산수소 나트륨으로 되는 동안 산화수가 플러스 4에서 플러스 6으로 증가했습니다. 산화수 증가. 산화수가 증가하려면 전자를 더 많이 잃어버린 상태가 돼야 된다 그랬죠. 산화수가 증가하면 산화가 된 거예요. 전자를 잃은 거죠. 그러니까 산화된 물질은 환원제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건 맞는 말이죠. 이거는 알아도 실수를 많이 하는 문제니까 조심하도록 합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다시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혹시 산화수 같은 것도 잘 못 정하는 거 있으면 꼭 물어보시면 선생님이 다 정해 줄게요. 이 그림은 한 번 정도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친구는 이 그림 뭐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이게 화살표가 있어. 지금 화살표 잘 보면 이렇게 화살표가 있다는 건 얘랑 얘랑 만나서 이렇게 됐다는 거고 얘랑 얘랑 만나서 이렇게 됐다는 거야. 즉 가는 뭐냐면 O2하고 구리가 만나서 Cu가 됐다는 거고 나는 뭐냐면 빈칸 있죠. 기역하고 산화구리가 만나가지고 구리와 H2O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비교적 좀 어렵지는 않은데 이 그림 자체를 어려워하는 것 같더라고. 자, 가에서 O2는 환원된다 그랬는데 O2는 산소는 산화수가 무조건 마이너스 2? 혼자 있을 땐 0이고 누구한테 붙으면 마이너스 2가 잘 되죠. 그럼 산소는 어떻게 되냐면 전자를 얻지도 잃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이너스 2가 되면 전자를 얻은 상태로 바뀌게 되죠. 그럼 전자를 얻음 환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O2는 환원된다. 맞아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도 있어요. 보통 수업 시간에 내가 얘기해줬는데 산소는 누구한테 전자를 뺏으러 들어가는 거거든. 전자를 뺏으러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산소 입장에서 뺏은 거니까 산소는 자기는 전자를 얻은 거야. 그래서 산소는 대부분 환원되죠. O2는. 그다음 Cu에서 구리의 산화수. 이건 쉽죠. 얘가 마이너스 2니까 얘는 플러스 2. 이건 맞죠. 나에서 기억은 환원대로 작용된다. 지금 보면 Cu에서 산화수가 플러스 2 마이너스 2인데 구리가 0이 되었어. 그러면 얘가 지금 뭐가 된 거냐면 환원이 된 거예요. 구리가 환원이 됐어. 환원이 되려면 어떻게 돼? 얘가 환원되려면 옆에 있는 얘가 산화가 돼야 돼요. 기억은 산화가 될 거예요. 산화된 녀석은 환원자. 딩동댕 이렇게 되죠. 아니면 얘가 환원된 게 옆에 있는 녀석이 환원을 시켜줬어. 그래서 옆에 있는 게 환원제야.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됐지? 미출친 원소들의 산화수의 총합, 이런 거 이제 기본 개념 문제로 잘 나오는데 H랑 O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좋아하지만 H2O2 예외야. 조심해야 되지. 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HCl 오면 수소 정해주고 산소 정해주면 CL의 산화수는 자동으로 나옵니다. 플러스 1. 리튬하고 수소 붙어 있으면 수소보다 리튬의 우선순위가 높아서 수소는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 1이 돼요. 다 정했어요. 근데 익숙하니까 금방금방 하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답은 이렇게 되는데 이거 셋 다 쉽지 않은 케이스니까 얘네들 예외들 잘 봐두셔야 문제 푸는 거에 익숙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혼자 있는 건 0, 0. 산소는 웬만하면 마이너스 2. 그래서 탄소는 플러스 2. 이렇게 되고요. 얘는 수소는 웬만하면 플러스 1. 혼자 있는 산소는 0. 누구한테 붙어있는 산소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럼 수소는 플러스 1이고 요거 이용해서 산화수 정하면 수소가 플러스 1짜리가 2개 있으니까 탄소는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2짜리 산소가 2개 붙어 있으니까 탄소는 플러스 4.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다 했죠.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산화수. 기억은 0이고 니은은 플러스 2고 디귿은 마이너스 1이고 리을은 플러스 4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산화수 정하는 거 정도의 문제에서도 충분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잘 보도록 합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산화수 잘 정해줘요. 그리고 산화수 문제 중에서 여기 없나.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병정호는 무조건 나올 것 같고 시험 보면 누적이니까 이렇게 보랑보라도 좀 올라간 게 있는데 지금 보니까 중심 원자인 산화수 뭐 이런 거 나오거든. 이게 전방 단원하고 연결되는 거야. 그래서 전방 단원의 미래가 공부하다가 선생님 산화수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종종 있었단 말이죠. 산화수가 뭐예요? 그러면 이게 산화수가 이때 나오는 거예요. 이때. 중심 원자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 수소가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가지니까 이거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수소 3개 붙으려면 이 녀석은 NH3 그리고 옥텟 규칙 만족하고 플로린 3개 붙으려면 어떻게 돼요? 얘도 NF3 이렇게 되죠. 근데 얘네 둘의 차이점은 뭐냐면 수소는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가지고 플로린은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가지니까 이 Y 질소가 여기서는 마이너스 3이고 여기서는 플러스 3의 산화수를 가진다는 거죠. 이런 문제들 잘 나오니까 3만원하고 연계성 문제니까 잘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A와 B는 같은 게 아니죠. 수소가 붙으면 수소는 전자를 주지만 플로린 전자를 뺏어가요. 자, X의 플로린 한물 XF4는 플로린이 마이너스의 산화수를 가지니까 X는 플러스 4가 되죠. 이것도 맞아요.
Y의 산화물인 YA2 화학 반응에서 Y의 산화물, Y가 N이죠. NO2 두 개가 2NO 더하기 O2로 될 때 산소의 산화수가 마이너스 2니까 질소의 산화수는 그 옆에 붙어 있다가 얼떨결에 플러스 4와 플러스 2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산화수가 플러스 4에서 플러스 2로 바뀌었으니까 이만큼 감소한다. 이것도 맞죠. 이거 개수 따지는 게 아니고 산화수는 요 숫자만 따지는 겁니다. 어떤 친구는 플러스 4가 2개고 플러스 2가 2개니까 4만큼 감소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요 숫자 원소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요게 여기 9번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이게 개수가 1부 8이나 5나 이런 개수가 나와 있어가지고 개수가 일부 나와 있으면 문제 난이도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마 올해 3학년들은 이 개수가 아예 안 나와 있는 문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예 없는 상태에서 개수 맞추는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반응식 한번 써볼게요. K, MnO4랑 HCl이 만나서 KCl가 참고로 이 반응식은 아무 개수도 안 써져 있으면 좀 많이 어려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거 설명 잘 들으면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어요. 화학 반응식 개수 맞추는 게 이제 시험 문제에 꼭 등장을 할 건데 이 개수를 어떻게 맞추느냐. 일단 제일 먼저 산화수를 정합니다. 혼자 있는 건 0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1이에요. MnCl2 아까 삼손이 Cl이죠. 산소나 플로린 없으면 Cl은 마이너스 1입니다. 얘는 플러스 2가 되고요.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1이고요. Cl이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1이고요. 여기서 K가 플러스 1, 산소가 마이너스 2니까 얘는 플러스 7이 되죠. 너무 많아.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Mn하고 산화수가 바뀌는 건 Mn하고 Cl밖에 없어요. 여기 Cl 보면 마이너스 1짜리가 0짜리로 바뀌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마이너스 1짜리가 0짜리로 바뀌고 있죠. 근데 이 문제는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까지 수업 잘 따라온 친구들도 숫자 맞추는 걸 비교적 좀 어려워합니다. 왜 어려운지는 한번 해볼게요. 일단 원래 하던 대로 수업 시간에 했던 대로 플러스 7짜리가 플러스 5짜리가 되려면 5개의 전자를 얻어야 돼. 잘 안 보이나? 빨간색으로 할까? 5개의 전자를 얻어야 돼요. 마이너스 1짜리가 0짜리로 가려면 하나의 전자를 잃으면 돼요. 근데 얻은 전자랑 잃은 전자의 개수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망가니스랑 Cl은 1대1로 반응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이거 하나에 이거 5개 반응해야 그래야지 맞는 거죠. 그래야지 5개의 전자를 얻고 5개의 전자를 잃게 되죠. 근데 숫자 맞추기 좋게 뭐 이렇게 보면 될 것도 같기도 하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보려면 자 봐봐요. 일단 하나 5개는 숫자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으니까 2개 10개로 할게요. 저 아저씨가 왜 2개 10개로 하지 싶지만 보시면 알아요. 이렇게. 왜냐면 산화수가 망가니스가 2개가 바뀌는데 지금 망가니스 기준으로 밑줄을 끌게요. 망가니스 기준으로 2대 10이니까 망가니스 2개가 망가니스 2개. 요거 개수는 정했어요. 근데 Cl이 10개가 마이너스 1짜리에서 0짜리로 바뀌어야 돼. 근데 잘 보시면 Cl이 여기는 마이너스 1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10인 거야. 이건 쉬운데 쉽죠. 근데 봐봐요. 마이너스 1짜리가 0짜리로 바뀌어야 되니까 0짜리로 바뀌어 5개야. 문제는 여기도 있어. 이게 뭐지? 이게 안 맞는 거야. 이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CL이 여기 10개인데 여기 10개고 이것 때문에 안 맞죠. 근데 내가 굳이 2배를 했던 이유는 처음부터 1, 5 했었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하면 분수 생기고 막 2분의 5 생기고 꼬이죠. 이럴 때는 방법이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 바뀌는 CL하고 안 바뀌는 CL이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망가니스는 여기랑 여기밖에 없어서 2개인 건 확정적이에요. 근데 CL이 여기 보면 왼쪽에는 싹 다 마이너스 1짜리인데 오른쪽에는 마이너스 1짜리인 걸로도 있고 마이너스 1짜리인 걸로도 있고 0짜리인 걸로도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맞춰줘야 돼요. 그걸 어떻게 맞춰주냐? 그러면 이거는 확실하게 2니까 이걸로 확정지을 수 있는 것도 빨리 지어요. K가 2개니까 이걸 2를 넣어요. 그러면 오른쪽에 CL을 한번 세봅니다. CL은 마이너스 1짜리로 유지되고 있는 녀석이 마이너스 1짜리 CL이 4개, 6개, 총 6개. 여기 2개, 여기 2개씩 2개. 그리고 0짜리인 CL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알다시피 마이너스 1짜리 CL이 0짜리로 바뀌는 게 10개로 맞춰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왼쪽에는 CL이 몇 개가 있어야 되냐면 마이너스 1짜리가 10개가 아니고 16개가 있어야 돼. 16개 중에서 6개는 그대로 있고 16개 중에서 10개는 0짜리로 바뀌었다. 이러면 말이 되거든. 그래서 여기가 16이 돼야 되고 여기가 16이고 여기에서 CL이 6개가 있으니까 여기는 5, 10개. 그러고 나서 여기가 H가 16개니까 여기는 8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게 문제에 원래 나와 있는 8하고 5 이게 개수가 나와 있으면 비교적 쉬운데 이게 안 나와 있으면 겁나 어려워. 겁나.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어떻게 한다? CL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 바뀌는 CL과 안 바뀌는 CL 개수 합쳐져서 여기 CL을 구해줘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이게 근데 이해는 쉬워요. 좀 번거롭기는 해도. 두 번째 방법은 좀 익숙한 사람은 잘할 수 있는데 안 익숙한 사람은 조금 어려운데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좀 잘 와닿는 걸 하죠. 나는 그냥 내키는 대로 막 해가지고. 두 번째 방법은 이 반응식이 너무 복잡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보면 MnO4-랑 이게 수용에 관해서는 이 KMnO4가 K 플러스랑 MnO4-로 이게 따로 존재해요. 얘도 마찬가지야.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이런 것도 마찬가지. K 플러스 Cl 마이너스 Mn2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렇게 다 따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게 쓰잘데기 없는 산화도 안 바뀌는 이온들은 좀 제껴두고 산화도 바뀌는 것만 신경 쓰자고. 이거랑 이게 반응해갖고 바뀌는 건 이거랑 이거밖에 없거든. 흔히 말해서 알자이온 반응식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Mn 2 플러스랑 Cl2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면은 아까 전에 이거 2개, 2개, 그리고 여기가 10개, 5개 이렇게 맞춰주면 끝나요. 대신에 이거는 이 반응식하고 다르잖아. 이제 맞춰줘야 돼. 그러니까 MnO4 마이너스가 아니고 KMnO4야. 그럼 이렇게 2개의 K 플러스를 더해가지고 2KMnO4 마이너스 KMnO4로 바꾸려면 이쪽에도 어떻게 돼요? K 플러스가 2개 생겨야 돼.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CL 마이너스가 여기 보니까 K 플러스가 있으면 여기 CL 마이너스가 있어야 돼. 여기 CL 마이너스도 2개가 있으면 여기 CL 마이너스도 2개를 만들어야 돼. 여기 2개 CL 마이너스 이렇게 더해줘요. 그치? 원래 있는 10CL 마이너스에다가 맞춰주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어떻게 돼? CL 마이너스가 2개씩 붙어 있으니까 요거 때문에 4개를 더 더해줘야 돼. 이렇게 맞춰줘. 그리고 어떻게 돼? 마지막으로 여기에다가 합치면 16Cl-인데 H 플러스가 같이 있어야 돼. 여기에 H 플러스도 16개 더해줘요. 그럼 건너편에 어떻게 돼? H 플러스는 없거든. 반대편에는 물이 있단 말이야. H2O 8개.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2KMnO4 더하기 16HCl 2KCl 더하기 2MnCl2 더하기 18H2O. 나는 이게 좀 더 편하긴 한데 보통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첫 번째 썼던 설명 있죠. 그거 되돌려 보면서 한번 차근차근 해봅시다. 이거 할 수 있을 정도면 진짜 웬만한 건 다 하거든. 근데 이거는 왜 9번이냐면 요새는 문항번호가 올라갔어요. 올해는. 이거 아마 지우고 나서 10몇 번으로 나와도 할 말 없어요. 15번 이상으로 나와도. 그러니까 이거는 문항번호가 이게 있어서 좀 쉬운 거니까 참고하시도록 하고요. 맞아가지고. 그죠? 자, 다음.
그리고 이제 쭉 나오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자주 나온 반응 같은 거는 좀 눈여겨보세요. 답만 찾지 말고 비슷비슷한 반응이 겹친다 싶으면 산화환원 반응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책 읽어보면 산화환원 반응에 산염계 중화 반응에 얘가 나와 있어. 그거 꼭 봐두세요. 즉석에서 찾으려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문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무평 6번이면 난이도가 낮은 거죠. 화투예요, 화투. 화투. 옛날에 화투했어. 옛날에 저 교육과정 바뀌기 전때. 이거 있잖아. 개수를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면 이것도 은근히 헷갈린단 말이죠. 없는 상태에서. 이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예로 보여줬던 거예요. 꼭 아예 개수가 안 주어질 거 각오하고 이 상태에서 맞춰보는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서 보면 개수가 0에서 플러스 2로 얘는 플러스 5에서 플러스 2로 바뀌고 있어요. 그냥 많이 하니까 그냥 보이는 거죠. 구리가 0에서 플러스 2로 바뀌려면 두 개의 전자를 잃어야 하고요. n이 플러스 5에서 플러스 2로 바뀌려면 세 개의 전자를 얻어야 돼요. 그럼 둘이 안 맞죠. 그러면은 3대 2로 반응시키면 6개의 전자를 잃고 6개의 전자를 얻게 돼요. 그래서 구리랑 질소를 3대 2로 맞춰주면 얘는 다른 거 없으면 될 거 없이 끝나죠. 그래서 이게 3, 2, 3,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산소가 6개니까 여기 보니까 2개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 4개를 만들어 주는 거고요. 여기 보니까 H가 8개가 있으니까 8H 플러스.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이거를 니네 답이 없는 상태에서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건 옛날 문제라서 쉬운 거고 이거를 여기 보고 여기 H가 8개니까 여기 4 이렇게 풀면 답이 오려있을 때 못 푸니까 꼭 이거 따라 해보도록 합니다. 비슷비슷한 문제지만 반복해서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쭉 풀어보세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32번 문제. 요거는 그림은 243페이지야. 원소 X, Y, Z로 이루어진 어떤 분자의 구조식을 나타내고 있는데 X, Y, Z의 전기음 성도를 비교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X 원소의 산화수가 플러스 1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분자 구조를 잘 보면 X가 어디에 붙어 있냐면 Z에도 붙어 있기도 하고 Y에도 붙어 있기도 한데 산화수가 플러스 1이라는 거는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공유결합으로 붙은 물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X랑 Z가 전자를 네 거 하나, 내 거 하나 두고 이렇게 같이 쓰는 건데 같이 쓰기로 해놓고 전자를 이쪽이나 이쪽으로 끌어당기죠. X가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가진다는 건 Z가 끌어당겨봤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도요. 여기도 X랑 Y랑 전자를 같이 쓰기로 해놓고서는 얘가 플러스 1의 산화수를 가진다는 건 얘가 전자를 이렇게 끌고 가버렸다는 거야. 왜 이렇게 전자를 맨날 뺏기고 다녀? 바보같이. 그치? 그건 전기 음성도가 작은 녀석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전기 음성도가 X가 제일 작아. 그러니까 X가 제일 작고 Y랑 Z 중에서는 둘 중에서 크고 작음이 있겠죠. 근데 여기 보니까 Y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야. Y를 주목을 해봅시다. Y가 X한테 전자를 하나 뺏어서 얘 마이너스 1, 전자 하나 이득 이렇게 됐는데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가지려면 여기서도 전자를 뺏어와야 돼. 그래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Y는 Z한테도 전자를 뺏을 수 있는데 X는 Z한테도 전자를 뺏기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눈썰미가 좋은 친구들은 Y가 탄소고, Y가 산소고 Z가 탄소고 X가 수소라는 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걸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구조식 볼 줄 알아야 되니까 알아두세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시험에 잘 나오고요. 우리가 여기서
발린에서 탄소의 산화수, 발린? 뭘 발려? 개발려? 여기 보면 탄소가 몇 개냐면요. 탄소가, 저도 못 외워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고요. 수소가 몇 개냐면요. 3, 4, 5, 6, 7, 8, 9, 10, 11이에요. 11. O가 몇 개냐면요. 하나, 둘, 두 개예요. N이 몇 개냐면요. N이 하나 있어요. 얘를 분자식으로 구성 원자와 종류를 표현하는 분자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C 5개, H 11개, O 2개, N 1개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이 정도로 복잡해지면 평소에 우리가 산화수 구하는 규칙으로 할 때 수소는 맨날 플러스 1이고 산소는 마이너스 2인데 이것만 가지고 탄소, 질소, 산화수를 못 구해요. 헐, 망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좀 간단하게 한번 가볼까? 예를 하나 들어줄게.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C2H5OH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익숙한 거죠. 이 이름은 에탄. 이 녀석 산화수 찾으라고 해보면 수소 플러스 1이라면서요. 산소 마이너스 2라면서요. 그러면서 산화수를 찾아. 합쳐서 0이 되려면 플러스 6에 마이너스 2니까 탄소의 산화수는 개당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써놓고 탄소의 산화수를 물어보면 마이너스 2가 맞아. 근데 이렇게 안 써져 있고 그림이 그려져 있어. 그림이 안 그려져 있을 때 니네가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어.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탄소의 산화수를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요걸 풀고 나서 34번을 풀어야 되거든요.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 구조식이 나와 있을 때 산화수를 물어본다면 아까 전에 그냥 공식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공식으로 따지는 산화수는 평균 산화수를 구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물질 안에서 각각의 포지션에 따라 위치에 따라서 산화수가 다 달라질 수도 있거든. 무슨 얘기냐면 봐봐요. 여기 있는 두 개의 전자는 탄소랑 수소랑 줄다리기에서 탄소가 가져갔어요. 그러면 수소 입장에서는 전자 하나 뺏겼음 이렇게 돼요. 여기서도 수소가 탄소가 가져가 뺏겼음. 얘도 마찬가지 뺏겼음. 얘도 뺏겼음 이렇게 돼. 전기 음성도가 수소가 2.1이고 탄소가 2.5니까 탄소가 끌고 가죠. 그리고 산소는 3.5의 전기 음성도를 가집니다. 이렇게 돼요. 수소는 어차피 다 뺏겨. 근데 탄소하고 산소 사이에 비교해보면 산소가 더 잘 뺏는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두 개의 전자는 같이 쓰자고 해놓고 산소가 끌고 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전자는 어떻게 돼? 어느 쪽으로도 끌려가지 않을 거예요. 이걸 분석해서 산화수를 정해보면 여기 왼쪽 탄소는 전자 3개나 땡겼어. 그래서 이 탄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탄소는 2개의 전자를 땡겼지만 하나는 산소 쪽으로 끌려갔어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의 산화수를 가지게 돼요. 마이너스 1의. 헐. 산소는 양쪽으로 전자를 다 땡겼으니까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가 플러스 1, 산소가 마이너스 1은 같지만 탄소가 자기가 있는 포지션에 따라서 산화수가 마이너스 2가 아니라 이건 평균 산화수고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얘는 전자를 조금 더 덜 얻은 기분이고 얘는 전자를 조금 많이 얻은 기분이에요. 이게 나중에 대학교 가서 가면 에탄올에서 여기가 전자가 많다. 그래서 친전자체라고 불리는 물질들이 이쪽으로 치고 들어가고 전자가 이쪽이 부족하기 때문에 친액체라고 하는 녀석들이 이쪽으로 치고 들어간다. 이런 걸 해요. 화학과 대학교 3학년만 배웁니다. 그 말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아는 척을 한번 해본 거지. 이렇게 구조식이 그려져 있을 때는 개별 산화수를 따지는 방식으로 가는 거야. 천천히 해줬지만 익숙해지면 금방 할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기서 수소랑 여기가 헷갈리면 수소, 산소 이렇게 있으면 수소가 플러스 1,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탄소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전자 뺏기고 전자 뺏긴 거야. 이쪽에서는 안 뺏기고 이쪽으로는 2개를 뺏겨. 이중결합이니까 2개를 뺏기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탄소한테 산화수를 물어보게 되면 산소에다가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2개 뺏겨서 얘는 플러스 3의 산화수를 가져요. 여기 있는 탄소는
탄소에 연결돼 있어요. 똑같은 녀석끼리는 전자 주거니 받거니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 순서가 연결돼 있으니까 전자 하나 받아올 수 있어요. 얘는 마이너스 1에서 하나 올라가죠. 얘는요. 이렇게 그려놨지만 실제로는 순서가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붙어 있겠죠. 얘는 마이너스 3에 하나 올라가죠. 얘도 똑같죠. 마이너스 3에 하나. 얘는요. 양쪽으로는 전자를 뺏기지 않는데 여기서는 전자를 하나 가져올 수 있어요. 플러스 하나 가져와서 마이너스 1이 될 뻔했으나 질소의 전기음성도가 3.0으로 탄소보다는 크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전자 하나 뺏기고 이쪽으로 하나 전자 가져와. 이 탄소의 산화수는 0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탄소 산화수는 마이너스 1도 가능하고 마이너스 3도 가능하고 0도 가능하고 플러스 3도 가능하지만 플러스 1자리가 보이지 않아요. 끝.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산화수 규칙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전기음성도로 구조식에서 따져서 산화수를 정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꼭 봐둬야 됩니다. 이건 문제 안에서밖에 못 배우는 내용이라서 한두 문제라도 정확하게 풀 줄 알면 다른 문제들 다 풀 수 있지만 정확하게 못 풀면 다른 문제에서 써먹을 수가 없어요. 됐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주기 원자. 이거는 원자를 먼저 찾아야 돼요. 이거 팔이 4개니까 탄소. 얘는 팔이 2개니까 산소. 그리고 얘는 팔이 3개니까 질소. 이렇게 해놓고 이제 찾으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는 한 여기 정도까지가 여기 247페이지 46번, 뭐 48번 여기까지는 기존에 교육과정,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교육과정이지만 지금 교육과정에서 빠질 내용이 뭐냐면 47번 교육과정에서 빠진 내용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넘어가서 여기까지는 다 들어가도 돼요. 뒤에 이제 양적 계산이라고 해서 나오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255페이지부터는 지금 이런 내용들은 교육과정상 공식적으로는 좀 빠져 있는데 작년까지 병정고랑 시험 문제 이게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반송고 친구들한테 확인해보라 그러니까 산화환원 계산 문제는 안 나온대요 라고 하더라고. 근데 산염기 중화반응은 나온대요 라고 했어. 근데 병정고는 작년에 이게 나왔으니까 올해도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좀 두고 봐야 되는데 니네 학교 며칠 등교 안 하니까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산화환원인데 선생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돼. 선생님 그 모의고사도 준비할 겸 해가지고 기출문제집 풀어보니까 산화환원 난원에서 금속하고 이온하고 반응하는 계산 문제가 있던데 이게 물어보니까 작년에는 그러니까 작년 수능까지만 나오고 올해는 안 나오는 거라고 하던데 이것도 학교에서 시험에 나오나요? 이렇게 꼭 물어보세요. 근데 제 생각엔 나올 것 같아요. 반송고 친구는 공부 하나라도 덜 하려고 가서 물어봤나 봐. 봤는데 안 나온다 그랬대. 근데 혹시라도 궁금하고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궁금하면 가서 물어보면 공부할 내용이 좀 줄어들긴 하겠죠. 자, 약속대로 깜짝하고 끝내기로 했기 때문에 수업은 더 이상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나가야 되면 나가도 돼요. 저는 여기서 잠깐 멈춰 놓고 기록을 동영상 코딩 해가지고 그거 유튜브로 올릴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방을 나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10시 정도까지는 있을 거니까 질문 있는 사람은 질문하고 가세요. 첨삭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갈 사람은 나가도 돼요.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질문은 하세요.